네, 간밤 미증시 혼조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는 가운데 양대 지수는 우선은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로 일단은 반등을 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대응하기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잠금 해제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잠금 해제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유난히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내일 네. 모레 또 네, 맞습니다. 내일 네. 모레도 뵙고 저희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장 전략을 이번 주에 탄탄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시장에 앞서서 대표님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머니맵을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빨간불 가득 켜고 있는 쪽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0.56% 정도 오르고 있고 좀 선별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IT 쪽은 일단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장 특징주로 눈에 띄는 종목은 우선은 지금 이 롯데케미칼이 5%가량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이 보도가 나왔죠. 지금 뭐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이 8%가량 빠지다가 일단은 5% 정도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표님 옆에 보이는 항공여행주 어제 리오프닝 섹터가 참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저기서도 선별적인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쪽은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개장 특징주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롯데케미칼의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관련 보도 앞서 5월에도 관련된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또 해명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렇게 인수 이슈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진그룹주가 변동성이 커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진 머터리얼즈 대주주가 이제 매물을 내놨다라는 쪽에서 이제 누가 인수할 것이냐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롯데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체는 롯데케미칼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인수를 할 때 시장 반응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 시너지나 아니면 롯데가 이쪽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될 텐데 lok대는 벌써 롯데케미칼 밑에 배터리 소재 사업부를 설립해 놓고 네.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롯데 알루미늄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알박, 알루미늄박 쪽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박업체를 인수하면서 시너지는 나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수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한 지분은 53% 정도를 줬는데 지금 시가총액 정도로 줬다라는 얘기는 반만 사는데 그 정도 많이 줬어. 그러면 다 사게 되면은 거의 뭐 한 8, 90% 이상 비싸게 산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어떤 경영권 프리미엄을 그만큼 더 줬느냐라고 했을 때 이에 따른 부담감이 조금 시장에서 더 나오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비싸게 샀을까요? 그러게요. 네. 돈이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이를 좀 미리 선점하겠다는 입장도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럼 지난번에 SKC가 동박업체 인수했을 때보다 제가 보통 몇만 톤당 동박 몇만 톤당 얼마 가게 되면은 이때보다도 많이 비싸다라는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의 하락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제 롯데케미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현금도 한 2, 3조 있고 거기다가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4배, 0.5배가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싸긴 싸지만 그래도 비싸게 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진그룹 쪽에서는 그러면 잘 팔았다라는 입장이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일진홀딩스가 가장 또 그래서 부각을 받긴 하겠지만은 반대로 보게 되면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는 잘 매각이 돼서 이제 롯데 쪽으로 가서 뭔가 변화가 나오긴 하겠지만 비싸게 산 만큼 어떻게 나올까요? 좀 푸시가 성과 좀 빨리 네. 내봐라고 하는 푸시도 강하게 나가겠죠. 이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들 좀 더 지켜보고 또 앞으로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업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둘 다 일단은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뭐 어떤 인수 관련된 내용들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관련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좀 지켜보자. 뭐 매매는 관련된 쪽으로 대응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보도가 나온 겁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인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지켜보고 대응은 일단은 좀 우리 좀 삼가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개장 특징주 볼게요. 지금 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나왔고 캐나다 여행 규제도 4달 중으로 완화된다고 하고요. 일본 무비자 여행 그리고 입국 허용 또 마카오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도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호재들 나오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제 또 강했고요. 오늘은 좀 선별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카지노 섹터가 오늘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 코텍이나 롯데 관광개발, 토비스 정도만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1일에 대표님께서 코텍을 얘기를 주셨잖아요. 카지노 네. 기계 관련해서 패널 관련주로 또 얘기 주셨는데 이 종목이 지금 최고가 기준 수익률 3.9%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중에서도 5%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로도 CNC 인터내셔널을 제시해 주셨었는데 오늘은 소폭 빠지고 있지만 최고가 기준 수익률 11% 기록하면서 화장품주도 최근에 주가 괜찮았거든요. 네. 이들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잘하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리오프닝 쪽이 저희가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이번엔 진짜야?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근데 지금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쪽에서도 이제 빗장을 풀려고 하는 현상이 나오게 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동시로 같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엔 뭐 또 겨울에 재유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과거의 인식보다 코로나19 죽는 병 아니다. 그냥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변화가 이제 서서히 완화되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상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죠. 이 정상 생활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돈만 있으면 네.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여행 가고 또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다 보니까 이쪽의 기지개는 당연히 가는 게 맞겠다. 하지만 좀 미세하게 보게 되면은 뭐 또 환율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뭐 유가도 영향을 끼치는 뭐 항공주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긴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지만은 정상화로 가고 있는 길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또 세부 업종이겠죠. 거기다 이제 종목들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는 챙기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어려울 때 그래도 저희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갈 거고 그렇게 이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때 그동안 충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은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런 논리들. 이거는 이제 서서히 가시화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도 뭐 코텍이나 이제 화장품 관련된 CNC 인터내셔널 중국 쪽과 그렇게 영향력이 좀 덜한데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을 갖자는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주가 이렇게 또 호재가 나왔을 때는 주목을 받다가 또 그래서 우리가 샀는데 또 빠졌다가 이런 모습이 좀 반복이 되면서 이번에는 진짜일까 이러한 좀 의구심을 갖게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지금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호재, 모멘텀이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우선은 이쪽 섹터에 대해서 관심은 여전히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개장 특징주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나노 시장을 정복하다라고 주셨어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게요. 이 나노 굉장히 작고 미세한 입자인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파크 시스템즈가 글로벌 원자 현미 경기에서는 또 최강자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거의 독보적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혹시 현미경 실험실에서 썼죠. 써보셨죠? 네. 예, 그게 나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은 걸 봐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노 계측 장비 쪽에 원자 현미경은 앞으로 쓸 일이 많다. 그러면 산업별로도 가장 또 쓸 수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연구실이겠죠. 네. 네, 연구실에서 뭐 바이오를 연구한다든가 아니면 또 분자 화학 문송합니다. 예, 근데 네. 그런 이제 공대분들은 네, 많이 쓰시겠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반도체 영역 쪽에서도 큰 어떤 장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이쪽도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수출 비중이 79%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환율 효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네. 게다가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인도 이런 좀 팔릴 만한데 현지 법인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 중점적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들도 충분한데 게다가 납품하는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쟁쟁하죠. 삼성, 애플, 또 GM, IBM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그만큼 이제 투자할 여력들이 있는 회사고 그에 따라서 라인업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게다가 지난 3년간 흐름 보게 되면은 국책과제 같은 경우도
꾸준히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변화가 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문과라서 이쪽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 TMI지만 제 남동생은 또 바이오 관련한 나노 또 학과라서 이걸 또 사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잘하시겠네요. 그런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양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다는 건데 나노가 뭐 비단 바이오 쪽뿐만이 아니라 이 현미경 자체가 다양한 측정 모드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다양한 분야지만 지금 집중되는 쪽이 반도체다 보니까 네. 살짝 걸리는 쪽은 반도체 업황 뭐 이래서 좀 고민은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면은 또 약간 캐펙스 투자가 좀 지연될 이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거기서 부담을 갖는 것 같은데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이런 안 좋은 때 불황일 때 투자를 이어가는 첨단 산업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너무 우려감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반도체 쪽에서 지금 가장 떠오르는 공정 중에 하나가 EUV 공정이죠. 네. 이 관련된 쪽에서 파크 NX 마스크라고 하는 쪽에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EUV 공정 후에 나오고 있는 어떤 마스크에서 발생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자동적으로 제거하는 이 관련된 그리고 또 이를 또 마스크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쪽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앞으로의 할 일은 많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앞으로 이제 수주는 생각보다 완전히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앞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이 OLED용 관련된 원자 현미경 쪽도 또 활발하게 이어지는데 이 말씀드린 두 분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지금 썩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 좋을 때 이 업황을 체크한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또 금방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또 투자의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온 변화를 보니까 이 차세대 이미지 처리나 분석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원자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아예 원자 현미경으로 찾게 돼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이미지화가 된 부분이 데이터로 확인된다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도 강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원자 현미경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솔루션까지 같이 파는 상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회사는 준비하는 게 많다라는 네. 쪽에서 기대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에 대한 부진이 있을 때 오히려 이때 또 선점해서 나중에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미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양호한 신규 수주인데 올해 상반기의 실적은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 신규 수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내년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적이 부진한 것만 보면 안 되고요. 근데 수주까지 많이 정체가 됐다. 그러면 하반기도 별 볼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기존의 수주 잔고가 한 800억대가 넘는데 상반기에만 수주를 900억 했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바탕이 됐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나머지 반도체주들을 어떻게 보면 다 지금 계속 저점을 찍고 있는데 저점을 이탈을 안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실적 변화된 기대감도 같이 반영돼 있다.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이제 매출액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부터 내년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만 약 한 20%대씩 계속 성장하다가 내년 지금 30%대까지 성장하는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안 좋은 업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기술을 통해서 어떤 수주 잔고와 함께 변화가 계속 이어간다. 이런 회사들은 이런 때일수록 잘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파크 시스템즈.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다 좋은데 주가는 그렇게 네. 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만 원대 밑에서는 꾸준히 자리 보고 이런 수주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어떤 저점을 또 찍는 경우는 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만 원대 밑에서 자리 보면 계속 보자라는 관점과 함께 1차 목표가는 13만 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만 9천 원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주가가 9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10만 원, 목표주가 13만 원, 손절가 8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볼게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인데 오늘 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토부가 향후 10년간 드론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갖는다고 해요. 네,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항공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건데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발음 잘하시네요. 이렇게 이름 긴데,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네. 헷갈리거든요. 어디서 끊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항공기 쪽에 우주항공 쪽에 진심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항공기 부품 그리고 또 항공기 관련된 설계 그리고 또 제조 뭐 이런 쪽에 강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눈길이 가는 게 부품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MR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 정비하는 쪽 이쪽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또 이제 항공우주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재까지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기로 시작해서 민간부터 우주항공까지 쭉 다 커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라고 보게 되면 강점이 높겠죠. 네, 이쪽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우주항공은 성장 중, 우주항공 계속해서 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항공 쪽 보게 되면 민간 항공 사업자들부터 뭐 방산까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미국의 납품하는 회사를 보게 되면 록히드 마틴, 보잉, 에어버스, 그러니까 군수부터 민수까지 민수? 민수, 저까지 다 해당되는 이런 납품처를 갖고 있고요. 게다가 나사에 또 직접 납품을 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 수출이 한 70%가 되고 대부분이 또 미국 쪽입니다. 혹시나 뭐 중국이나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조금 애매할 텐데 미국의 우주항공의 성장과 또 이제 리오프닝도 여기도 해당이 되겠죠. 네. 리오프닝이 되면서 나오는 항공기 쪽의 부품 정비 이쪽이 다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항공기 쪽이 약간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게 UAM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도 시장이 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된 부분의 성장이 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차지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어떤 성과를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MRO라고 하는 항공기 유지 보수 쪽에서 또 큰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싱가포르 쪽에서도 지금 STA와 여객기 화물기를 개조하는 사업 쪽에서 지금 수주만 3,800억 정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매출의 인식은 좀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앞으로의 성과를 가져간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높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개발 프로젝트는 미국부터 또 이제 미국의 민간 기업들부터 다 관심이 높은 분야다 보니까 여기서 연관될 수 있는 또 수주의 기회는 더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모두 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실적에 중요한 변화를 끌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 쪽도 UAM 쪽도 잡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2분기에는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충분히 얘기해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3억 나왔는데 에게 그러실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과거에 좀 위축됐던 실적과 함께 변화된 요인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영업 마진이 한 23%대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높은 수익성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매출이 1,000억대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영업이익이 한 150억대까지 넘게 되면은 빠르게 실적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들고 나오는 종목들이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성과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가시화될 것 같은. 네. 그렇죠. 이 초입에 있는 종목들을 지켜보는 게 제일 좋겠다. 한국 증시는 성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잡아주시죠. 네, 일단 가격 전략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한 13,500원대로 잡았는데 한 14,000원대 밑에서 정도쯤에서 계속 공략하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에 17,000원대 정도로 잡고는 있는데 성과가 확인돼서 또 4분기도 확인됐다. 그러면은 레벨업은 또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 장에서 7%대 강세를 또 보였었고 오늘은 0.7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0원 아래선에서 우리 매수해보자 얘기 주셨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도 잠금 해제 종목들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